제3당인 정의당의 원내 지도부가 지난 9일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원내 사령탑을 이끌 원내대표로 정진후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정의당 정진후 신임 원내대표가 보는 현안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국회에는 160석의 여당과 130석의 제1야당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만은 아닐 텐데요. 자, 그런 만큼 또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법이 교섭단체 제도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사실상 독점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게 일수인데 이렇게 교섭권이 없는 소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예. 자,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되신 다음에 이제 첫 국회 본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있었는데 표결이 불참하셨어요, 정의당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첫 번째는 인사 문제와 같은 문제는 단독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고요.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당 박원석 의원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제출의 불성실이나 저희들은 이 정관에 의해 새로운 교과서를 황교안 후보자가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 이제 국민들은 좀 제대로 된 자격과 조건을 갖춘 후보자가 공직에 임명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예.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참을 했는데 보다도 이후 정치 상황을 위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표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라서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예. 제1야당도 이 참여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린 것을 보면은 참여를 통한 반대는 이후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선택일 뿐이지 사실상 참여 거부에 해당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기보다는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실익을 취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여와 관련해서 합의했던 내용은 두 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 총리 인준을 받은 다음에 총리가 되셔서 국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 예.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거 이거였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후보자로서의 타당한 설명과 입증이었지. 예. 총리가 된 다음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봤고요. 예.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 이것은 공개적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새롭게 논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논의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실익이나 합의, 이것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황교안 신임 총리에 대해서 역할을 기대하지 못한다. 어떤 반쪽 총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제 현재 여당 의석수가 160석이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야당 측에서는 좀 얻을 걸 충분히 얻어야 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명분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얻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불참을 선택했고요. 이후에 좀 더 이 나은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라든지 또 이런 불참을 통한 반대를 통해서 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좀 더 명확하게 던져주자는 취지였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황교안 총리 인준이 끝나면서 이제 남은 쟁점은 이제 국회법 개정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이제 거부권 시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교섭단체 대표분들이 동의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요청으로 이 수정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굴욕이고 눈치보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이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에 새누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께서도 일부를 제어하고는 이혼 소지가 없다.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거부권 행사의 타당성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스스로 이 입법부 위의 권력임을 행정부가 자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예. 또 거부권이 막상 행사되었을 때 여당의 균열 이건 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이것들도 역시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도 그리고 행정부를 위해서도 입법부를 위해서도 거부권 행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개정국회법 이렇게 현재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이 이제 강제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야 간에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제성 있나요? 짧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입법이 사실상 모법의 이임 범위를 벗어나서 네. 제정되고 시행된 행정기법의 문제는 누누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정진우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메르스 전국석에서 이제 지난 17일에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죠. 예. 청장년 간 상생고용과 원하청 협력,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 촉진이 이제 골자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네. 임금을